네,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연속 보도해드렸던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사립대의 이 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좀 쭉 살펴봤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총체적 난국 이렇게 말할 수 총체적 난국이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사립대들은 정보공개 창구를 찾는 것부터 이렇게 회신된 내용까지 정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는데요. 예. 우선 기사에서는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된 일반 사립대학의 비율이 40%,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숫자로 따지면 73곳인데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단 4곳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행정자치부가 지난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나마 이 정도 수치까지 오른 건데요. 예. 행자부는 일단 이번 달까지 모든 사립대를 포털에 등록시키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번에 취재하면서 아직 포털에 등록이 안 된 학교 몇 군데에 등록 희망을 물어봤는데요. 대부분은 굳이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딱히 법령으로 강제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업무량을 늘리고 싶진 않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포털 등록 자체도 일단 문제긴 합니다만 그보다 앞서서 이 사립대학들이 인식 자체가 공공기관으로서 이 정보 공개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인식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나마 시민단체나 학생의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이른바 서울 주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가 적은 지방 사립대는 많은 경우에 청구인이 사립대가 왜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재한 대학 사례 중에는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학생들에게 거꾸로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일도 있었는데요. 예. 학교 교지를 만드는 학생들이 다른 사립대에 학교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 직원이 왜 귀찮게 하냐, 예. 너희 소속은 어디냐, 네. 양식을 되려. 지켜라, 네.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급기야 교지를 상대로 예산이나 실적 같은 걸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당 직원은 당시에 대학 알림이 정보 공시까지 업무까지 밀려있던 상황에서 네. 학생들이 너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예. 대학들의 정보 공개 업무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일시적이었을까 싶긴 합니다만, 자 이번 보도를 좀 준비하면서 송 기자가 직접 대학에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요청해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번 달 초에 서울에 있는 사립대 10곳에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최근 3년간 교직원 채용, 적립금 활용 계획, 정보 공개 청구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예. 일단 회신이 온 곳은 10곳 중에 6곳이었고요. 나머지 4곳은 오늘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온 이렇게 6곳 중에서도 3곳은 답변 기한을 연장한다는 회신이었으니까 실제로 기한 안에 답변이 온 곳은 3곳이었습니다. 네. 또 기간은 정보공개 청구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발급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발급한 기간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신 내용을 또 보면 그 공개 범위도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내용을 성실하게 공개한 대학도 있는 반면에 앞서 제가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방문 열람을 강요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대학들 나름대로도 이제 고충이 있다고 이렇게 털어놨는데요. 예. 어디까지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괜히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다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주목을 받는 것보단 차라리 공개를 안 하는 쪽이 낫다 이런 건데요. 네. 사립대 쪽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예. 모든 사람들이 공개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공개한 사람만 바보 되잖아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줘서 어느 부분까지는 이제 공개를 한다든지.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 정보공개 포털에 대학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예. 이제 행자부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쭉 상황을 살펴보니까 결국 대학들이 뭘 모르고 있네요.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해야 되고 기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청구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일단 그 대상 측면에서요. 사학재단이 정보공개 대상에서 이렇게 또 빠져 있는데요.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까지 간 소위 김영란법은 아시다시피 사학재단의 임직원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학 비리들이 학교 재단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또 청구를 할 때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이렇게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아, 이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 학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쉽게 신원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 직원들이 청구인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학교 학생으로 대하면서 청구 목적이나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걸 코치코치 캐묻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정보 공개 청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예.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번 이번 국회에서는 개선 노력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이 청구 제도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뭐 걸음마 수준도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011년이니까 벌써 5년째인데 이 대학들이 아직까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면 분명 교육 당국이 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